기술을 가진 해결사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맥가이버. 과거에 맥가이버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이언맨이 있죠. 뭐든 척척 만들어내는 멋진 히어로인데요. 손기술이 뛰어나다면 언제 어디서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술 명장에 대한 모든 것, 두산중공업 서정철 부장님에게 들어봅니다. 저는 터빈 2공장 서정철 기장입니다. 저희 하는 일은 기계 가공 분야에 현장 관리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면은 그 물을 물이 스팀이 발생해요. 스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팀하고는 다르지만은 그 스팀을 받아서 회전을 하는 선풍기 같은 날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터빈 브레이드라 하는데 그 브레이드를 이제 아주 고난도 정밀도를 유지하는 그런 가공 작업을 하고 있지요. 서정철 부장님의 경우 2006년 품질 명장에 지정된 후 은탑 산업 훈장까지 받은 명장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농촌에서 자랐고 농촌 일을 하다 보니 현장의 업무들이 굉장히 쉽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참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들을 운전하다 보니 그 기능들이 향상이 되고 내체화돼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기계 가공 부분은 하여튼 지금 30년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몸으로 느끼고 배운 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돼요. 명장을 또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노력보다는 외에 타인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는, 또 자기 활동도 스펙도 많이 쌓고 도움도 받고 하여튼 자기와 상대방의 둘이가 위민했을 때 이런 명장들이 탄생하는 걸로 이래 보여집니다. 여기서 잠깐! 명장은 최고의 기술자를 말하며 기능 경기대회 입상, 국가기술 자격 취득, 면접과 더불어 기술 발전에 공헌한 기능인 중에서 선정됩니다. 명장이 되기 위해 이 정도 결의는 있어야겠죠? 두산중공업의 생산직은 현재 세 분야로 나뉘는데요. 각 분야별 특징이 다르답니다. 세 가지 트랙이라면 현장 기술자 기능인으로서 가는 마스터 플레인, 마스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관리자 쪽으로 갈 수 있고, 사무직으로 직군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진로 선택이 가능. 화려한 기술이 전부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기술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다는데요. 항상 업무를 할 때 보면은 공격적인 업무로 파고드는 그런 생각들, 열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업무로 해서 자기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후배들 육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자기 성장 발전하는 데 도움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적으로 저는 자격증을 1개 가지고 이래 출발을 했지만은 회사 들어왔어도 기능장부터 산업기사까지 또 정비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도전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자격증이 사실 자기를 처음 상대방한테 PR하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견학을 해서 보고 느끼고 자기가 앞으로 갈 길을 자기가 이거다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일단 현장을 견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어떤 학력보다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기가 회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래 스타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직함이 같아지다 보니까는 4년 나온 사람들이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탑하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영어 공부를 또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취미대로 자기가 자신 있는 곳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종사하다 보면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 그래서 부장님 역시 척척 박사로 거듭나셨답니다. 집사람이 이제 맥가이버라 그랬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다양하게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요즘 청소년들.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다는데요.
처음 입사를 했을 때 현장에 일을 배우지 않습니까? 현장에 일을 배우니까 몸으로 배우잖아요. 몸으로 배운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게 몸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기술이 나오거든요.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은 현장 경험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실제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 감각적인 문제부터 지금 배운 내용 접목시켜버리면 훨씬 업무 효율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럼 얼마나 벌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 빠져나가실 수 없다고요. 연봉은 우리 동경 업계를 비교하면은 뭐 상위권도 아니고 하위권도 아니고 중간 정도 가고 있고요. 세월이 흐르고 이제 경력이 쌓이고 자기 실력만 있다면은 연봉은 제가 볼 때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업계 비밀인데. 갖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끌어 나가는 개방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현장 관리자 하면은 무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무수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다 주워 담아 자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또 색깔들을 다 인정을 또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현장 관리자는 항상 갈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장을 리드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업무 스킬이 항상 그네들보다는 앞서 있어야 어떤 업무를 통해서 리딩이 쉽거든요. 갈대라에서 줏대 없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상황에 따라 유연한 사고로 올바른 대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명장님의 말씀.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기술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 6가지. 손재주와 강철 체력 겸비, 기계를 만지는 정교함과 섬세함은 기본이고요. 근면 성실한 자세, 유연한 사고와 굳은 의지, 끈기도 길러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눈과 귀가 솔깃한 당신, 기술직에 도전해보세요.